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7월 2일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인데요. 오늘은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천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이번 달부터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 구성이 다 돼 있는 상황인가요? 원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군요. 네.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의원님 민주통합당 소속이신데 그 당 대표 의원 경선에 나셨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막판에 뜻을 접으셨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사실 매우 좀 치열했습니다. 네. 실제 결과로 보더라도 5명이 출발해서 2차 결선 투표까지 했고요. 표 차이가 3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 정도로 치열한 선거였는데 사실 이제 선거 초반에 의원들 간의 갈등 대립이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초선과 다선 의원들이 좀 대립하고 또는 지역과 지역 또는 집단과 집단 이해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누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 자리 나눠 먹기로 이렇게 갈 우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이 저희가 지금 재선 이상 의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네.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이런 갈등이나 분열하지 않고 단결시키는 것도 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 이후에 여러 후보들을 모두 만나서 자기 사람 자파 심기 시기의 정치가 아니라 70명 민주당 의원 전체의 대표가 되자라고 약속도 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노력들을 쭉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현재 부대표단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부대표단 구성을 보면 실제로 개개인도 누가 보더라도 실력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었고 후보를 지지한 진영별로 보더라도 좀 고루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단결하는데 복무하는 것이 이선 의원으로서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기도의회의 당내 화합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예. 내리셨던 말씀이신데 상임위원장 원구성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상임위원장 쪽에는 뜻이 없으신가요? 현재 좀 제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의총 총회에서 전반기 의회직을 한 사람들은 후반기 의회직을 제한하자 이런 결의가 의총에 있었고요. 예. 지금 이제 현 대표께서는 상임위원장은 출마가 아니라 의총에서 3배수를 선출하고 그걸 가지고 대표단에 결정하자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표단에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요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선 의원이신데 예. 피선거권을 좀 제한을 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예. 전반기에 의회직을 한 사람은 후반기에 의회직을 하지 못한다. 단 대표 출마만 연다라는 의총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누구나 의회직에 나설 수 있고 네. 또 나머지 다른 의원들은 그걸 표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출마 자체를 애당초 봉쇄한다는 것 자체는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하신 분들이 후반기에는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러한 주장은 정치적으로 풀어져야 될 문제이지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를 권리의 제한의 문제로 바뀌어진 것은 좀 잘못된 일이고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민주통합당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저도 뭐 그 현장에서 그 득표수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뭐 그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경선 후유증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득표수 공개가 후유증을 낳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나면 어느 후보가 어떤 정도 득표를 했는지는 뭐 음량으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예. 모든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그걸 가지고 그랬다는 건 좀 아쉽고요. 예. 하지만 그 어쨌든 간에 당일날 선관위에서 그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를 고지를 했고요. 거기 있던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일종의 선거 규칙으로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논란을 한다는 건 뭐 저는 별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합의돼서 룰을 만들고 룰에 따라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후반기 지금 그 원 구성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부터 그 제269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 8대 의회 후반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 우리 전반기 그 도의회를 보면 네. 경기도나 부집행부나 의회 모두 그 일종 윈윈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무상급식 문제와 가지고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간이 갈등 파행 이런 것들로 점철된 것에 비교해서 네. 경기도는 그래도 그 많은 논란 속에서라도 그래도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는 그 어떤 성숙된 정책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도나 의회 모두 일정 정도로 서로 논의하는 어떤 정도의 틀과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좀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의회는요. 예. 근데 그리고 후반기를 보면 후반기는 전반기처럼 무슨 정치적 쟁점이 또 심각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기는 정치적 쟁점이 좀 많았습니다. 뭐 4대 강무상급식, 뭐 GTX 등등 주요한 쟁점들의 논란이 많았고요. 예. 후반기는 그거보다는 도시평부나 의회 모두가 정책적인 역량, 정책적으로 그 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거를 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개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후반기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경기도 교육청하고는 조금 또 초점이 좀 다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관련해서 보면 지난번에 감사 담당관 파문이나 의회와 그 경기도청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의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에 있어서는 교육청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난번 유치원 무상급식이나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는 의회와 서로 논의하거나 서로 협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단위가 그 상대적으로 그 상당히 비중이 큰 예산의 문제고 주요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 예산 비중 속에서의 예산 방향에 대해서 또 의회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제8대 경기도의 후반기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 경기도의회가 이제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주장을 해 오셨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는데 그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기도의회에서 다루는 예산이 한 26조 정도 됩니다. 좀 큰 차는 있는데요. 한 26조 정도 되고 지금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부 전체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경기도의 예산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그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단 한 명의 언론 서포터즈도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지난번 26조 본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 전부 저 혼자 회의를 준비하고 지역구 활동하고 또 그 도집행부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거 혼자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 일종의 팔방미인이라고
미인이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팔방 미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역량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네.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단 한 명의 조력자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저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좌관 그러니까 마치 의원들이 무슨 자기 아랫사람 누구 심부름꾼 누구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좀 표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정말 정치라는 것은 의정 활동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그것이 보좌관이든 이름을 달리 부르던 상관없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법률 제정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을 그런 이루어지고 거죠. 있는데 예. 예. 네. 결국 이제 국회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죠. 그 법률 만드는 거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뤄봐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국회 오늘 19대 국회 개원한다 그러는데 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 다양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도 의회에 이제 경기도 의정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걸 놓고 이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경기도 의정회라는 게 뭔가요? 경기도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 모임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의원 출신들, 전직 의원들 모임. 그러니까 현직 의원은 포함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역대 그 경기도 의회 의원을 지낸 분들의 모임이 경기도 의정회인데 여기 사업비가 그동안 지원이 좀 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처럼 무슨 전직 의원들한테 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의정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행사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기하시는 것처럼 그 단순 친목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좀 안이하게 좀 바라보고 좀 편의적으로 대처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의정회가 과거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공익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민간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하듯이 평가해서 지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체제와 방법을 좀 바꿔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차원의 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배들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잘 취지와 목적을 좀 잘 살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이 후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가는 경기도의회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부천 제2선거구와 지역구인 신종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